세월이 약이다는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세월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오래된 친구예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경 씨는 예순이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동창회였다. 고등학교 동창회. 20년 만에 나가는 자리였다. 거울 속엔 흰머리가 여러 가닥 보였다. 미경 씨는 염색약을 고민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숨길 나이가 아니었다. 이 자리에 올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세웠을 테니까. 문제는 흰머리가 아니었다. 미경 씨는 립스틱을 고르려 화장대에 서랍을 열었다가 손을 멈췄다. 서랍 안쪽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빛바랜 사진이었다. 낡아서 모퉁이가 접혀 있었다. 사진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렸다. 18살 미경 씨와 정수기가 교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다. 배경은 학교 운동장.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봄날이었다. 둘 다 해맑게 웃고 있었다. 정수기는 미경 씨의 팔짱을 끼고 미경 씨는 정수기 쪽으로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다. 미경 씨는 사진을 오래 보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의 거울 같았다. 옷도 머리 모양도 웃는 각도까지 닮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경과 정수기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쉬는 시간이면 함께 매점으로 달려갔고 하굣길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 1시간 늦게 잠든 날도 여러 번이었다. 그런데 미경 씨는 정수기의 얼굴을 30해 동안 본 적이 없었다. 정수기는 어떻게 늙었을까? 미경 씨는 사진 속의 친구에게 혼잣말을 했다. 서랍을 닫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걸 느꼈다. 오늘 동창회에 정수기가 올까?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안 오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미경 씨는 그 두 개의 생각 사이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미경 씨와 정수기가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다. 같은 반, 같은 분반, 그리고 같은 날 짝이 되었다. 정수기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온 아이였다. 말이 조금 어눌했고 옷차림이 촌스러웠다. 반 친구들이 은근히 놀리던 아이였다. 미경 씨는 그런 정수기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정수가, 너 오늘 도시락 못 싸왔어? 정수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미경 씨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정수기 앞에 놓았다. 나 엄마가 김밥 싸줬거든? 같이 먹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같이 점심을 먹었다. 정수기가 집이 멀어 도시락을 못 싸오는 날이면 미경 씨가 자기 것을 반씩 나눠주었다. 정수기는 처음 얼마간은 사양했지만 미경 씨가 억지로 손가락을 쥐어주면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먹었다. 시간이 지나자 정수기도 미경이에게 마음을 열었다. 시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허리를 다치신 이야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야기. 서울로 유학을 보내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미경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두 사람은 쉬는 시간마다 복도 창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교복 치마를 서로 줄여주었고 자율학습 시간엔 몰래 편지를 썼다. 일요일이면 미경 씨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정수기의 자취방도 찾아갔다. 좁은 방에 둘이 앉아 라면을 끓여 먹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다. 미경 씨는 기억한다. 18살의 봄의 어느 밤 정수기가 자취방 창문을 열어놓고 말했다. 미경아, 우리 평생 이렇게 친구하자. 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할머니 될 때까지 우린 평생 보는 거야. 정수기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의 약속은 미경 씨에게 평생 기억으로 남았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23 되던 해였다. 미경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다. 정수기도 같은 동네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취업해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주말마다 만났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로 나들이도 갔다. 그해 여름 미경 씨는 대학 동아리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이름은 재현이었다.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었고 성격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다. 미경 씨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정수기에게도 당연히 그 소식을 전했다. 카페에 마주 앉아 미경 씨는 들뜬 목소리로 재현의 이야기를 꺼냈다. 정수가,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이름은 재현이야. 건축 설계를 한대. 진짜 조용하고 착해. 정수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미경 씨는 눈치채지 못했다.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수기는 입을 꾹 다물고 커피잔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물었다. 재현이? 혹시 김재현? 어떻게 알았어? 정수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경 씨를 보았다. 그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 사람 내가 2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미경 씨는 멍했다. 커피를 쥔 손이 떨렸다. 뭐라고?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 몇 번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봤어. 나도 사실 좋아하고 있었어. 미경 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재현 씨와 만난 지 1달, 정수기와는 2달. 그럼 누가 먼저였던 걸까? 재현 씨는 왜 정수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정수기가 먼저 재현 씨를 좋아했는데 왜 2달 동안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수가, 그런데 난 재현 씨가 좋아.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어. 정수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수기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페 문을 나서는 정수기의 뒷모습을 미경 씨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두 사람이 함께한 친구 시절의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은 몰랐다. 정수기는 그 다음 주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경 씨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문자도 보냈다. 정수가 미안해.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회사로 전화를 걸어보니 정수기는 이미 사표를 냈다고 했다.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단다. 미경 씨는 자취방을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정수기가 지난주에 이삿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다. 어디로 갔냐고 묻자 집주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나도 몰라요. 편지 한 통 남기고 갔더라고. 미경 씨는 집주인이 건네준 편지 한 통을 받아들었다. 거기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러분이 짧은 한 줄이었다. 미경아, 미안해. 나 좀 떨어져 있을게. 잘 지내? 정숙.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나왔지만 자기가 울 자격이 있는지 헷갈렸다. 자기 때문에 정수기가 떠난 건지, 정수기가 먼저 재현 씨를 숨긴 잘못이 더 큰지, 그때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미경 씨는 그 편지를 오래도록 간직했다. 재현 씨와는 결국 5년 만에 헤어졌다. 결혼까지 이야기가 오갔지만 미경 씨는 마지막 순간 돌아섰다.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다. 재현 씨가 싫어진 건 아니었다. 그냥 마음 어딘가 빠진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을 아무도 메우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뿐이었다. 28, 미경 씨는 혼자가 됐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인연이 있었지만 결혼까지 이어진 사람은 없었다. 35세 마지막 남자와 헤어지고 난 뒤로 미경 씨는 결혼을 포기했다. 아이도 없이 혼자 교직에 매달리며 60까지 살아왔다. 그 사이에 정숙의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아니, 한 번도 듣지 못한 건 아니었다. 27이 되던 해 우연히 대학 동창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정숙이가 양평으로 내려가 농사 짓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앓았다.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걸지 않았다. 그게 미경 씨가 들은 정숙이의 마지막 소식이었다. 동창의 자리는 강남의 한 한정식 집이었다. 미경 씨가 도착했을 땐 10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60 언저리였다. 흰머리, 주름, 나이살. 누가 누군지 처음엔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름을 듣고 얼굴을 살피니 서서히 18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미경이 왔다는 말에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누가 술을 따라주었고 누가 미경 씨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몇 명인지, 오늘 밤 누가 제일 늙었는지, 웃음과 농담이 서로 오갔다. 미경 씨는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어딘가를 찾고 있었다. 정숙이가 왔을까?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정수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이 깊어가고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미경씨 옆에 앉은 친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영욱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미경아, 정수기 소식 들었니? 미경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 몰라. 무슨 일 있어? 정수기 남편이 작년에 죽었대. 미경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간암이었대. 올해 투병했는데 결국. 지금은 양평에서 혼자 살고 있대. 자식도 없고 시댁 식구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냥 혼자. 미경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우이가 덧붙였다. 정수기 연락처 알려줄까? 내가 작년에 장례식 가서 받아왔어. 가끔 전화도 주고 받거든. 미경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욱이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번호를 불러주었다. 미경씨는 그 번호를 자기 휴대폰에 저장하며 손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다. 김정숙. 이름 세 글자가 미경씨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3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씨는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미경씨의 머릿속에는 18살 정수기의 얼굴과 23 카페에서 마지막 뒷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 혼자가 된 정수기. 어쩌면 자기처럼, 어쩌면 더 쓸쓸하게. 미경씨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한참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미경씨는 3일을 더 망설였다.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수기가 받지 않으면 어쩌지? 받더라도 누구세요 하면 어쩌지? 아니면 미경이구나 하고 바로 끊어버리면. 30년의 공백이 얼마나 무거운지 미경씨는 그제야 실감했다. 나흘째 되던 밤 미경씨는 결심했다. 9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미경씨는 오랫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김정숙이라는 이름. 통화 버튼을 누르면 30년을 건너뛰게 된다. 미경씨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갔다. 1번, 2번, 3번. 딸깍. 여보세요?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예전보단 조금 더 낮았고 조금 더 쉰 목소리. 그러나 미경씨는 그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보았다. 정수가. 미경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경씨는 눈을 꼭 감았다. 나야, 나 미경이. 또 한 번의 침묵. 미경씨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듣고 있었다. 정수기가 전화를 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모르는 번호라고 속이면.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린 건 기다리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울음소리였다. 작은, 참고 참다가 터져 나오는 작은 울음소리. 미경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둘 다 말없이 서로의 울음소리만 들으며 한참을 있었다. 미경아, 정수이가 먼저 말을 뗐다.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정수가. 아니야, 내가 먼저 떠났잖아.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먼저 잘못했어. 그 재현씨, 사실 나도 알 수 있었는데 네가 먼저 좋아한 걸 내가 그냥 못 본 척 한 거였어. 정수기는 숨을 고르고는 말했다. 미경아, 나 그거 생각하고 떠난 거 아니야. 재현씨도 사실 그때는 네가 더 좋았어. 내가 먼저 만나긴 했지만 그 사람 마음은 너한테 있었어. 난 그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더 괴로웠어. 미경 씨는 손에 쥔 휴대전화가 젖어가는 걸 느꼈다. 그런데 너한테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정수기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너한테 기댔던 게 너무 많아서, 너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떠났어. 네가 내 인생에서 너무 큰 자리였거든. 그 자리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몰랐어. 미경 씨는 눈을 감았다. 정수기의 그 말이 30년 전의 자신과도 닿아 있었다. 정수가, 나도 그랬어. 너 없어지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남자도 결혼도 다 못한 것 같아.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의 30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경 씨의 교직 생활, 정수기의 시골살이, 각자의 외로움, 각자의 후회. 정수가, 나 다음 주에 양평 가도 돼? 미경 씨가 물었다. 당연하지. 정수기가 말했다. 그리고 올 때 꼭 자고 가야 돼. 자야 해. 알았지? 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자고 갈게. 통화를 끊고 미경 씨는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18살 봄날 정수기의 자취방 창문으로 들어오던 벚꽃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미경아, 우리 평생 이렇게 친구하자. 당연하지. 할머니 될 때까지. 30년이 걸렸다. 할머니까지 오는데 30년이. 그러나 미경 씨는 생각했다. 늦은 거라고 했지만 어쩌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수기도 자기도 아직 살아있고, 아직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직 만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미경 씨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정수가 고마워.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 참 많이들 하죠. 하지만 미경 씨와 정숙 씨 서른에는 세월이 약이 아니라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겠지 하고 미뤄두는데
사실 시간은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아요. 그 자리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미경 씨가 번호도 알고 집도 아는데 왜 3일을 더 망설였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거절 불안이라고 한대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먼저 다가가는 게 더 무섭대요. 상대가 날 잊었으면 어쩌지? 아직도 날 미워하고 있으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이 세월과 함께 자라거든요. 그래도 신기한 건 상대방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 씨도 미경 씨를 3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요. 먼저 다가와 주기를.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혼자 흘러간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으신가요? 전화번호는 남아있는데 누르지 못한 이름.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색해서 못 누르는 이름. 저에게도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저도 그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미경 씨처럼 연락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연락이 닿을 수는 있어도 반가움은 잠깐, 한편으론 함께 반짝였던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시절 그때로 남겨둘 걸 연락을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관계는 또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종종 그립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혼자서 씩 웃어보는 거죠. 마음으로 그 시절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충분할 거예요. 함께여서 빛났던 날들을 찬찬히 떠올리시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꿈나라로 가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 자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